전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석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 금기시됐었죠, 전라도 말로 사실. 참 거시기 네. 했죠. 네,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는 여권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로 네네. 보시는 것처럼 탄핵이라는 용어인데 최근 국회 국민 동의청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전국적 큰 관심, 화두가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네. 이게 일반 국민이면 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청원이 네네. 가능한데 18세 이상이면 가능하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청원자가 올린 내용이 뭐고 네네. 또 이분이 누군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청원자는 권아무개 씨 정도로만 네네네. 실명은 공개할 수가 없다 보니 뭐 사이트에도 예, 예.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죠. 네네,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알려지는 상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청원 이유가 뭔지가 상당히 관심사일 네, 것 그렇죠. 같은데 흔히 이채양명주라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핫했던 핫했던 단어인데. 용어이죠.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본인 그리고 그 가족들, 친척들 직계 좀비 세력하고 관련된 5대 의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 하나씩 풀어가자면 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는 우리 지방하고도 좀 밀접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남원 출신의 원광대 네, 재학생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그리고 양은 바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네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의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도 사실 명품백 가지고 국민 권익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는데 그렇죠.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 또 마지막 주가 될 건데 네네. 이 부분도 바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건데 도이스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바로 그 청원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바로 청원 사유가 바로 이 이채 양명주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서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네네.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할지를 놓고 네네. 또 여야가 계속 맞붙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핵심인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핵심인 네. 민주당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일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 말지 네네. 아까 서명 기간이 7월 20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바로 탄핵 주권의 핵심이 바로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네. 대한 입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이게 정족수 문제인데 네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현행법상 제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즉 200명이 그렇죠. 동의를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범야권 의석은 통틀어서 네네. 191석입니다. 9석이 부족한 네네. 거죠. 바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탈표가 나올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금 네네. 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역풍에 우려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심사숙고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하는 거는 사실 탄핵 소추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재에서 결정하는 결정해야겠죠. 거기 때문에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가능할지 좀 더 지켜보죠. 이게 사실은 네네. 200석이라는 게 굉장히 네네. 큰 의석이긴 합니다만 네네. 국민의 여론, 특히 네네네. 이제 민심이라고 네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네. 민심의 풍향계가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보죠. 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고 선거철에도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가 네네.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딥페이크가 어떤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술 그리고 페이크 가짜라는 두 가지 말을 합친 네네네. 합성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딥페이크 문제는 이미 정치권 네네네. 선거철마다 지금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권 그리고 엔터업계, 연예계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일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네네. 그것도 한 중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딥페이크라고 하는 뭐 AI 뭐 네네네. 생성형 AI 기술 뭐 그렇게 네네, 맞습니다. 얘기합니다만 네네. 우리가 듣기에는 네네. 굉장히 뭐 어렵고 고급스러운 기술 같긴 한데 네네. 뭐 이런 툴들 네네. 기술들 그러니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있습니다. 네네네. 결국 이게 중학생들한테까지 아주 네네. 어린 청소년들한테까지 파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맞습니다. 사건입니까? 사건을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지난 3월로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전주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의 학생들 7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AI 기반 그 딥페이크 기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툴을 활용해서 가짜 영상물을 만든 겁니다. 네네. 음란 영상물을 만든 건데요. 아, 예, 예. 바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 12명 그리고 여교사 2명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하고 합성을 해서 그걸 네네. 누리소통망 즉 SNS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음란 사진이 음란물이 그 불특정 다수에게 그럴 퍼졌다라는 수 겁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예. 더 큰 문제가 지금 사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 가해자들이 지금 곧 학교로 같은 학교로 네. 돌아오게 생겼다라는 부분인데 네. 바로 그 뭐 이 사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뒤늦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최근 7명 중에 한 명 네. 같은 경우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금 넘겨진 상황이고요. 네네. 또 나머지 6명 역시 소년부에 각각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학교 측의 이제 조치가 좀 사실 이제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학폭위를 열어서 이제 그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네. 2명은 바로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출석 정지, 봉사 활동, 아하. 처분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무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나머지 그 강제 전학 조치가 된 학생들 외에 5명은 바로 2학기 때 네, 2학기가 개학을 하게 되면 곧바로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됐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피해자 그 학부모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부분인데 야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미 관련 법은 일단 정비는 돼 있습니다. 정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의 그 법상에 네네.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일으킬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이렇게 처벌 규정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학교 측의 조치는 아직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래요. 같다. 결국은 이 학생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학부모들 입장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이 학생들하고 같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섞여서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네. 학교 측의 새로운 대응책들 좀 더 보완 조치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성범죄 학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네네. 관련해서 항상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네. 그런 문제 제기들이 네네. 항상 뒤따르고 있어서 네네. 이거는 좀 교육 당국에서 네네네. 뭔가 조치를 네네. 취해야 되지 않나. 반드시 보완 대책이 좀 해법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이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최근에 아주 그 서울 쪽에서 네네. 아주 큰 사고가 있어서 네네네. 전 국민 사실 놀라게 한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기로는 60대 후반 운전자가 네네네. 하는데 요즘에는 60대 후반이 노인인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적인 기준에서는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네네.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노화로 인해서 시력이라든가 청력 그리고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 65세 이상 기준 삼았을 때요. 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39,614건입니다. 약 4만 건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9%가 바로 고령자가 일으킨 사고로 숨진 사례들인데요. 예. 우리 전북 지역은 그럼 어떨까라고 살펴보면 좀 한층 더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북 같은 고령화율이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인데 이렇다 보니까 그 지난해 같은 기간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좀 전에 아까 그 전국 평균을 제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한 30% 정도 된다고. 예, 그렇죠. 29%였는데 네.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무려 8% 포인트 더 높은
37%에 아, 달하는 예, 상황입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 전북은 사실 고령화율이 높아서 네네네. 더 관심이 많은 편이고 네네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네네. 뭐 확률적으로도 네네 맞습니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유사한 사건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이질반하면 한 번씩 터지는데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그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졌었는데 그때 화들짝 놀라게 한 전국적으로 화들짝 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창에서 맞아요. 발생한 사건인데 네. 순창 지역 한 그 조합장 투표소 그 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사고였죠. 당시 그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운전하던 그 트럭이 투표하러 왔던 그 투표소 투표인들을 갖다가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그런 대형 사건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그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잘못 네네네. 밟아서 그런 발생한 사고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아시다시피 전국 곳곳에 그 유사한 사고들이 지금 꼬리 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좀 더 네.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뭔가를 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제 그래서 나오고 나온 있는 게 이제 고령 네.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제도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맞습니다. 나왔는데 네네네. 사실 논란이 있을 법합니다. 이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면허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만도 약 네. 500만 명입니다. 네네. 교통사고 당연히 속출하면서 그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 어떤 식으로든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자격 심사, 네.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허증 갱신 때 자격 심사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네, 거 네. 아니냐 해서 탈락률을 좀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찬성하는 쪽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찬성론이 있고요. 반대로 자동차가 과거와는 좀 성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생활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택시라든가 화물 자동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로 그죠. 한마디로 생업에 종사하기 관련돼 있는 위한 거죠. 수단인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 그리고 굳이 고령자만 사고를 많이 내냐, 젊은 층은 사고를 더 많이 낸다. 네, 이건 나이 네.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규제 장치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 특정 나이대 네네네. 규제하는 건 차별이다라는 또 반대론이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학 기자는 네. 이제 그 반납 나이에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찬성이 약간 더 힘을 줘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이제 현재도 반납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면허 반납률이 매년 2%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네네네.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네네. 이제 도농 복합 도시라고 아까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골 농촌 지역에 네네네. 사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네.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면허 반납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매일 네.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된 논의는 활발하게 네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정성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2부 메인 안주로 넘어가기 전에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전주,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11년 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될지 또 올 안에 결정이 될지 자, 올해 하반기 도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찬반 활동에 나서고 계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먼저 찬성단체죠.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이흥래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은 반대단체입니다.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 김현순 간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은 오늘 뭐 초면이십니까? 아니면 뭐 군면이십니까? 초면입니다. 네, 처음이죠. 처음 뵙습니다. 아, 처음 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초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들으시면서 SNS상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영광입니다. 간사님이 총장님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거였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처음 이렇게 대면하셨는데 네네. 사실 오늘 그 주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주제기도 하고 하지만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께 공지해 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만약 통합 찬반 투표가 실시가 되면 항상 그 캐스팅 보트는 완주 군민들이 쥐었잖아요.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바로 통합 찬반의 극중주의자인 완주 군민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를 오늘 설득시킨다면 예. 두 분 중에 저를 설득시키는 아, 수 예, 있는 예.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이제 방송에 성공한 거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제가 말미에 어떤 분의 말씀에 더 설득이 됐는지 아유, 말 주변이 없어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네, 됩니다. 아무튼 제가 저를 설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총장님 예. 전직 그 언론인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어떻게 통합 찬성 운동에 뛰어들게 되신 겁니까? 저는 평소에 네. 이 전주의 발전이 곧 완주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도 언론인 현역 시절에도 이거 통합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통합이 무산되고 나서 8년이 지난 2021년 무렵에 사단법인 완주 전주 통합추진연합회가 발족이 됐는데 네네네. 거기에 저도 이름을 올렸었죠. 그래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다. 작년에 네.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되면서 네. 네. 발을 본격적으로 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그게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는 잠시 후에 예. 듣기로 하고요. 예. 네, 우리 그 간사님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 총장님 지켜보셨던 것처럼 네네. 저도 좀 지켜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오남매 어머님이시고 네네. 그다음에 완주로 결혼을 오셔서 그다음에 한 30년 넘게 사셨다. 네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민인 네. 것 같았는데 어떻게 또 반대 대치기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반대대 측에서 지금 반대라는 말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대라는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래요? 완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반대라는 거는 내가 상반되는 입장에 의견이 틀리는 건데 의견은 틀린 게 아니라 내 건데 왜 상대방에서 묵자고 안 묵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거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완주군은 제 거기 때문에 제가 지키자고 나선 거지 뭐 찬성하는 분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냥 완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계신 단체 이름이 네. 통합 반대 대책 위원회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마음은 네네. 뭐 반대라기보다는 완주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네. 내가 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이서면에서 살고 계신다고 네네. 들었어요. 우리 간사님 개인정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이서면에 살고 계신다고 네네네. 했는데 이서면이면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네. 전주와 가까운 곳입니다. 네. 이게 지도를 보면 전주가 이렇게 있고 네. 완주가 이렇게 있고 네. 마치 뭐 용이 여의주를 문 것처럼 이서가 이렇게 딱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서면 주민들은 통합을 더 원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분들은 찬성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보거든요. 네. 이 선 하나를 두고 완주군하고 전주시가 있어요. 그 도로 예, 도로 그렇죠. 하나로. 그러면 저희가 지원 정책을 보더라도 아이들이나 특히나 그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이미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아파트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거기에 찬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그거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분들이 아마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 제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고 완주 군민들 이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네네. 이서에서 그런 부모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아,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예, 어떤 그 여자 어머니분들 네.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네네.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완주 교육청의 커리큘럼이 전주보다 훨씬 낫다. 아, 예, 예. 그래서 통합에는 찬성을 해서 조만간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찬성하지 못하겠어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 예. 그 참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내가 전주시 교육장께 네, 네, 네. 예, 한번 전화를 드려서 네. 그 비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네, 네.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바로 그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라. 근데 바로 이제 그 통합도 그렇습니다. 어떤 무언만 한 곳만 지키자, 무언만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자 이게 아니고 각 지역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보자 하는 것이 통합의 뜻이지. 네네. 어디 한쪽에 무엇을 배타적으로 우리가 뭐 배척한다거나 누구를 빼앗아 온다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 그렇게 지금 과거에 수많은 지역이 완주군에 있었던 지역이 다 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편입이 되고 있어요. 네.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6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아까 이서면으로 시작된 디테일에서부터 예. 학부모님들의 어떤 생각부터 큰 예. 의미의 통합의 얘기까지 뭐 갑자기 쑥 들어오셔가지고 다 주셨는데 예. 그러면 그 반대라고 안 하겠습니다. 왜 완주군을 지켜야 되는지, 왜 전주와 통합이 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뭐 어떤 당위적인 얘기, 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저희가 네. 같이 하자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묵자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실예를 들어서 지금은 계시는 사무국장님이 지금 잘 살고 있어. 너무 잘 살고 있어. 밑에 동생이 못 살아요. 근데 그 밑에 동생이 훅 들어와서 나 형네 집에서 살래.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 잘 산다라는 표현이 저는 이거는 뭘 통념이에요.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통념이에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완주 국민들은 지금 세 차례나 저희한테 돌을 던져서 세 차례나 거세게 반항을 해서 반대를 해서 네. 저희가 지켜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 번이 왜 반대했는지를 먼저 연구하시고 만약에 진짜 통합을 원하시거든 구체적인 신뢰를 주세요. 완주군한테. 신뢰를 전주시는 이번에 참 좋았어요. 저 오면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일반 주부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3일 날 우범기 시장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완주 국민의 실이 없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어요. 네네네. 이미 그분은 인정을 하셨어요. 완주하고 전주하고 하면 완주군은 손해를 본다는 거를. 수장이 이미 잃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왜 통합을 하시려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정리해서 네네.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네네. 같아요. 뭐냐면 완주에는 실익이 없다. 다만 통합되면 전주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네.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통합의 대의에는 찬성을 해요. 네네. 통합의 대의에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가 복지도 좀 나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뭐 경북이나 대구가 저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 타 지역의 경우에 이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단호히 배격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 유형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싫어. 네. 무조건 싫어. 그런데 이 지금 완주 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우리가 잘 산다. 네. 뭐 또 우리가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게 따로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협업과 분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지역 간의 연대와 우리 협력 또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완주가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아시겠지만
전주와 완주는 순망치안의 관계예요. 전주가 발전하면 그 발전의 효과가 완주에 미치고 또 완주가 또 든든히 전주를 뒷받침해줘야 전주도 발전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인데 우리 완주만 따로 살겠다. 전주는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살겠다가 것은 아니에요. 금방 말씀 잘하셨어요. 상생이라고 하셨어요. 예. 상생을 하자고요. 전주시 살고 완주군 살고 잘 살아. 예. 잘 살면 돼요. 예. 근데 왜 자꾸 지금도 상생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예. 왜 통합을 하시려고 하죠? 전국적으로 제 얘기 끝나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내가 생각난 게 뭐였냐면 일단 먼저 언론인을 하셨고 문화국장인데 제가 아까 생각났다고 했죠, SNS에서. 국장님 저 완주 국민한테 먼저 사과 먼저 해주세요. 그때 발언 원탁회의 때 전북 제도회가 원탁회의 때 저희 완주 군수님하고 완주 국민들 모셔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주 국민 무시하는 발언 하셨어요. 저는 아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실은 작가님한테도 얘기해서 이걸 안 할까라고도 생각했어요. 일단 사과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여기서 것을 사과해야 뭐라고 됩니까?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변하니까 찬성하는 거죠. 억지로 박수치게 하고 여기 있는 분이 찬성을 하면 완주전주 통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아니 그렇게 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죠, 선생님이 아니, 말씀하신 무조건 대로 이렇게 반대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 쌤 제가 무조건적으로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선생님이 얘기해놓으면은 얘기하시는 세 가지 통합 유형이 뭐냐면 완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전주시가 잘 살고 완주시가 잘 살고 메가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탁회의에서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주 국민을 전체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뭐 한번 들어보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 그 자리가 우리 전라북도 정치적으로 중요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모였던 자리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완주, 전주 이 지역이 통합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우리가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그 일극 체제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다양한 어떤 그 대도시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고루 이 발전하자라고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대도시가 없다 보니까 지금 특별자치도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적어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도 100만 이상의 적어도 대도시라도 하나쯤은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의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고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 합의 이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이제 이 민주당이 지금 1970년대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는 가장 지배적인 그런 정치 세력인데 거기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당론으로 결정하든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지 그게 뭐 완주 국민들을 무시하려고 저도 처가가 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완주를 늘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주와 완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차별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찬성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완주 국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전 일단 기본 전제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각 단체장들 기자회견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장들도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각 단체장들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우범기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전주 완주 통합이 전북 전체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완주 국민들이 지나치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 완주가 획기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정말 통 크게 양보를 해서 그랬을 때 통합된 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너무나 부족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시작된 통합 추진은 통합시에 대해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우려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해결책과 대안 제시 없이 당일운동에만 통합만 주장하다는 것은. 근데 제가 이제 총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뭐 우리 교수님께서 우 시장이 좋은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범기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주시가 정말 통 크게 양보해서 그랬을 때 이제 통합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했어요. 통 큰 양보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통 큰 양보라는 게 혹시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세요? 하여튼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완주 군민들의 자신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달라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완주 군민들의 의사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완주 국민들은 이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자, 그러면 질문이시잖아요. 제가 다시 거쳐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 큰 양보하시라고 우범기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양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전주시가 너무 신뢰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정성 있게 사전 행동을 하고 우리 국민, 완주 국민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사전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2024, 2025년도에 전북도나 전주시의회가 뭐 실행 계획을 세워서 완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아니면 용역을 착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큰 양보. 10년 동안 완주 국민 먹고 살고 잘할게 할 테니까 양보해달라. 그러면 10년 동안 완주군 건들지 마세요. 완주군은 10년 동안 인구유입도 잘 되고 10년 동안 먹고 살 수도 특화시구도 돼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주군이 10년 동안 성장할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완주군이 전주시한테 우리가 너네 같이 해줄게. 같이 살자. 그럴 때 통합하셔도 되잖아요. 통 큰 양보. 바꿔서 역으로 해서 저희가 전주시가 저희한테 신뢰성을 보이고 그런 실행 행동을 보이면 인센티브로 저희가 통합하자 손을 내밀게요. 자, 그러면 저희 요구 상황이 뭔지하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병합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뭐 전주시청을 완주군에다 줄게. 그런 당근책 같은 거 말고 진짜로.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완주 전주 중심지를 송천동에다 했어. 통합 설치를 했어. 거기다 그러면 혐오시설 옆에다 세우면 돼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거. 그런 걸 내세우면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분의 지금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 하시니까 약간 완주 군민들의 우려를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찬성 단체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면 결국에는 통합 전주시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는 완주군, 기존의 완주군 쪽에 뭐 혐오 시설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시설들이 옮겨오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통 큰 양보의 작은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오해다 아니다 좀 말씀해 혐오 주시죠. 시설과 관련해서는 2043년까지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완주, 전주, 김제, 뭐 임실 이런 지역에 그 폐기물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30년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용량이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서 더 기간은 길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승화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설을 많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완주 국민들의 우려는 당분간은 이제 지금 뭐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주 국민들이 지금 과거에 한 20여 년간 전주에서 폐기물을 다 처리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앞으로도 한 20여 년가량을 더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앞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 처리할 곳은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데 대해서는 합리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무작정 들어가지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이다.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기전을 판단을 제시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무작정이 아니니까.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좀 아니 그때는 이제 통합시가 되면은 네. 이제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들어서 또 신청 지역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주시 과거 전주시였던 지역에서 주민들이 찬성하면 그리로 갈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혐오시설도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을 우려해서 혐오시설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도 그렇고 과거에는 군부대도 혐오시설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때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전주시가 어떤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걸 판단하셔야지.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그 간사님께 따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뭐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요지는 지금 완주군은 잘 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0년 정도 더 시간을 주면 네네. 완주군도 덩치가 훨씬 더 커져서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논의해 볼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먼저 제한도 가능하다 네네. 말씀하시는데 다만 이제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뭐냐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인데 사실은 전라북도 전주를 제반 13개 시군 자체가 다 이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네. 전라북도가 없으면 완주군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결국 우리 지역에도 광역시가 없는 우리 지역에도 100만 도시 가까운 정도의 덩치 큰 도시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결국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통합이 필요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100만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예. 안 되죠. 네네. 그러면 위에 전북도에서 계시는 분들은 완주군하고 전주 통합을 밀 것이 아니라 완주군이 지금 유입도 잘 되고 통합이 되면 유입 안 돼요. 네. 100%안 되고 전주시로 또 몰릴 거예요. 그 전주시 통합이 돼서 왜 자꾸 전주시라고 하세요? 완주시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통크게 양보해서 완주시로 해주시고 네. 또 그 통합시청 근처에 저 유해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첨단시설 되고 완주시로 가시면 돼요. 아니 완주시로 가시면 금방 얘기한 전북도에서 100만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전북도 도와주겠다 이거 완주시 가고 그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완주시가 되는데 우리가 유해 시설 물리는 전주시에다 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통 크게 네. 좋아 양보해서 우리 통합 완주시로 갑시다 네.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럼 가능해요? 가능하죠. 저희 국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름만 바뀌어도 행위 자체가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교통 버스가 우리 저희 버스 회사가 없습니다. 완주군에. 네. 아시죠? 그러면 이게 최소의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버스 회사도 그런 교섭권 부재로 인해 있는데 우리가 완주시가 되면 저희한테도 대등한 관계가 엮여지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자. 아까 당분간이라고 하셨어요. 당분간 언제까지죠? 그게 혐오시설이 안 둔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가 신뢰를 물어보고 달라는 말은 싶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완주시라고 완주시가 그렇게 고쳐야 됩니까? 완주시로 바꾸는 게 아니 그건 제 좋습니까? 의견이잖아요, 선생님. 예. 개인적인 의견.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렇죠. 의견이라는 거예요. 간사님은 만약에 네. 진짜 통근 양보 그렇다면- 정도면 통합 완주시 네.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뭐 통큰 네. 양보하신다면서요. 네. 그럼 주세요. 뭐가 그렇게 이름이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아우 제가 금방 완주시라고 그것 때문에 살짝 또 간사님, 흥분해가지고 간사님, 너무 자, 죄송하고요. 자, 다 같이 아니, 물 한 잔 드시고 아, 너무 지금 열이 올라가 있어요. 자, 간사님 물 한 잔 드세요. 뜨거워서. 아니 그래, 지금 요즘 당분간이라고 잠깐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지금 완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지금 전주라는 이름과 완주라는 이름의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완주 브랜드를 좋아해서요. 완주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완주에도 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산업체들이 어떤 기업 전주공장이라고 써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럼 여러분들은 설득식에서 완주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전주시니까 그러겠죠. 완주 군이고.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그러니까 기업체들의 선생님. 경우 그 사람들은 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완주 싫어하면 절대 전주 공장이라고 안 써요. 그리고- 완주 공장이라고 그리고- 쓰겠죠, 선생님. 우리 지금 완주시 지금 그러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예. 의견이니까 그렇게 아니, 편성하지 예, 마시고 예. 얘기하세요. 그리고 완주가 예. 시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있습니다.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충분하게 대해서 있습니다. 저 자, 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이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일단은 네. 좀 들어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 7곳과 또 이 전라북도 완주가 수년 전부터 통합시 승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부 방침이 더 이상 지금 승격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못 됩니다. 지금 인구도 우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정부에서 지금 그 전주 같은 지역은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통합을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이게 완주시로 승격할 수가 없는데도 지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절대 완주시가 될 제가 수가 거기 살고 없습니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래요. 제가 거기 살고 있는 물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또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 완주시에서 모르신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완주군에서 희망 고문을 시키고 희망 부분이고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모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왜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십니까? 자, 잠시만요. 아니 정부의 방침도 그러고 정부 지금 방침이 가능성이 아니라 제가 없어요. 살고 잠시만요.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저를 설득시키시는 분이 아마 캐스팅 보트를 진 완주군민, 저 같은 중립적인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분이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뭐 아직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무시하는 하지만- 발언을 안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말씀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다 단정 짓지도 마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그냥 각자 이제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 자 전주 완주도 통합 논의가 오래됐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진 곳이 있죠. 바로 청주청원 사례인데요. 전주시에서도 사실은 이때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네네네.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범 기자도 이 사례를 들었어요. 자, 먼저 우리 사무총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과거에 청주청원은 우리 전주 완주에 비해서 상당히 그 규모도 작았고 인구도 적었고 여러 가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면에서 상당히 적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통합만이 전부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이제 통합 청주시에 지금 오송이라든가 네. 오창에 그 바이오 산업단지라든가 뭐 또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중부권을 대표하는 굉장히 활력 있는 네. 대표적인 이 산업단지로 지금 현재 이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게 통합이 가져온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네네.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과거에 전주에 비해서 인구도 적었던 지역이 네. 나름대로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가중시킴으로써 지역의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또 예산도 네. 한 3조 2천억이라고 그래요. 네네. 전주시보다도 배가 더 이상 많고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그 청주의 사례를 긍정적이고 또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뻔한 질문이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최근에 그 청주 시민들도 좀 만나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좋은 사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사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의 아까 브랜드 얘기하셨 참 좋아. 맞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험 문제를 봤어. 선생님이 출제를 내줬어요. 네. 맞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합니까? 오답 노트를 작성해요. 안 좋은 거 가보셨어요?
아니요, 좋은 지- 사례 그- 그- 좋은 저한테요. 사례 말고 네네. 선생님 아나운서님 네. 좋은 사례 말고 안 좋은 점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를 저희가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네. 그걸 다음에는 안 틀리게 하잖아요. 네네. 저희는 좋은 사례를 볼 게 아니라 안 좋은 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합쳐져서 그분들이 소외되고 지어 있는 짐을 가서 네, 왜 네, 그런지를 네. 파악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셔서 전주시한테 그런 거를 찾아갖고 저희한테 아하. 대안을 주셔야지 좋은 사례 맞고 이거 잘 됐어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거는 지역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찬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안 좋은 점, 안 좋은 사례 찾으셔서 왜 안 됐는지 그 사례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뢰도를 갖고 한번 알겠습니다. 할게요. 잠시만요. 우리 간사님이 그 표정과 말씀은 굉장히 싸납게 하셨지만 네. 좋은 제안 같긴 해요. 사실 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실 시험 얘기를 하셨는데 더 나은 성적을 받으려고 오답노트 작성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야 오답이 뭔지 그러면 미리 시험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네. 100%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겠죠. 또 어떤 지역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다 발전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우선 먼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한 다음에 차츰차츰 주변 네. 지역으로 도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네. 어느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는 사실 그것은 희망론이고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갔다 왔다 그러길래 네, 주민들도 만나고 제가 하셨더라고요. 그랬어요. 네네. 아니 가서 더 좋은 것 좀 배워가지고 오지. 뭐 그렇게 두분 못 사는 평행선을 지역 달리시는구나.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네. 배우고 온다는 네. 게 참 네. 그렇지 않느냐. 네. 차라리 여러분들이 멀리 갈 것도 없다. 여기 전주에 다 완주에서 편입된 지역이다. 네. 그 지역에 가서 전주 완주 통합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라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네, 그러면 될 건데 뭘 그렇게 멀리 돈 주고 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물어봤으니까 것이나 저한테 보러 질문 한 오고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혐오 시설이나 이런 네, 데 네. 들어가 있는 지역이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게 들어설 수가 네, 있습니까? 네. 다 그런 네, 알겠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꼭 이렇게 어떤 안 좋은 면만 그걸 가서 보고 와서 부각시키고 이런 것은 결국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이게 않다. 제가 이제 우리가 약간- 어떻게 네. 하면은 이 사회의 공동선 우리가 다 같이 네.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가 네.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말은 그런 공동선을 지켜가며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알겠습니다.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두 분이 뭐 싸우는 자리도 아니고 네네네. 제가 뭐 화해시켜야 될 위치도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드렸는데 확실히 약간 바라보는 게 진짜 다르긴 다르다 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진 뭐 편입됐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전주시에서 완주군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주세요 다시 주면 완주군은 완주시 된다니까요. 금방 얘기하면서 편입됐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조촌동이나 중인이나 다 전주시가 필요해서 항상 완주군한테 이것 좀 주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겠어. 다 양보했어요 저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완주군을 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 크게 양보하셔서 완주시가 가게끔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입장 바꿔서 아나운서님 네네. 저희가 전주시를 들어가서 주민투표를 할게요. 건의해서 완주시로 만드는데 찬성하시는지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라도. 진행할게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차피 얘기는 통합은 하지 다 마시고. 되는 것이니까. 통합은 다 되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네. 절차가 있어요. 아니 절차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하신 정치인들 그런 분들 말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식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그냥 일개의 오남매 다섯 낳고 완주군민에서 잘 사는 게 뭐냐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내가 반란이 없이 전주시가 돌을 던져도 나는 이 지역은 좋아. 이거예요. 전주시는 왜 자꾸 완주군한테 돌을 던지냐. 본인들을 경쟁력을 키우세요. 전주시만에. 우리한테 통합하자고 마시고 그동안에 그렇게 몇 년 동안에 뭐 참여 안 했다가 내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안 될 것 같아서라고 하셨으면 그 몇십 년 동안에 11년, 13년 전에 하셨어. 반대를 했어. 11년 동안에 전주시는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자, 같아요.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신뢰를 지라는 이유가 딱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신뢰를 깨먹는 이유. 네. KCC 농구장 어떻게 하셨습니까? KCC 농구장 어디다 넘겨주셨어요? 네.
아니, 네?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미 아니 거기까지가 아니라 네. 그게 신뢰의 문제예요. 네. 그 자그마한 것자도 약속도 아, 못 그런 지키면서 말씀이시다. 완주 국민한테 무슨 네. 토큰 약속이고 어떤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본인들이 전주 시민들이나 찬성 단체들은 저희한테 통합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뢰를 주세요. 계획서를 가져오시고 실행 계획을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고 절차를 거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뭐 호통을 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그럼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통합을 그냥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양쪽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찬반 활동을 하게 되고 또 통합이 일단 우리가 좀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쪽 완주 쪽도 마찬가지고 전주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분히 자 앞으로 통합시 청사는 어디며 우리 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지역 발전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모든 것 저희는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하고 주민투표를 안 갈 거라고요.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은 주민투표까지 안 가게 할 거라고요. 저희는. 네, 그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잠시만요. 그것은 아, 잠시만요.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아니라 마시고 개인적인 자, 물 한 잔, 물 한 잔. 의견이에요, 자, 물 한 선생님. 잔. 자. 1935년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1935년 이전에 전주와 완주가 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때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년 그럼 천년 하세요. 이상을 한 지역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만들 수 있으면 하세요. 아, 저는 그건 할수 만들 자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주장하는 있어요. 거고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자.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이 무조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안 된다라고 선생님, 얘기하면 완주 대화가 안 국민이 되죠. 국민 이상이 금방 내가 주민투표를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완주 국민이 9만이에요. 유권자가 8만이에요. 반절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잠시만요. 완주군의 주민 서명부가 이미 들어가서 네, 네, 그걸 네. 지금 현재 건의서죠. 분류를 하고 주민투표 있어요. 예. 건의서죠. 찬성 아니, 서명부 아니잖아요. 통합 건의 그러니까 서명부지. 통합 통합 건의 서명을 네, 했기 그 때문에 그 통합 건의- 찬성일 서명부가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6천 명 중에 잠시만요. 금방 그 얘기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나는 반대지만 거기에서 잠시만요. 찬성이다. 일단 잠시만요. 투표 한번 해보자. 자, 이거잖아요. 간사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어.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막 이건 관련된- 토론도 아니고 뭐 잠시만요. 관련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입장 정리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그냥 개별적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일단 이제 찬성 단체들도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실 계획인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우리 간사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시 통합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렇죠. 어려워 저렇게 보입니다. 막무가내로 통합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과 저런 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제출한 서명부가 이제 완주군에 접수가 됐고 이게 머지않아 전라북도로 또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전라북도는 이것을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행안부로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하고 완주는 이 국가적으로 판단했을 때나 우리 지역적으로 판단했을 때 통합을 하기가 가장 적합한 도시, 가장 적합한 그런 그 조건을 아주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지역은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주민투표로 이제 연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단체는 뭐 그게 안 될 것이라는데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아마 뭐 대책이라든가 공동 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이 이제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완주군에서도 저렇게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저변에는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통합에 그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찬성표에 만약에 투표가 진행되면 찍으실 텐데 네.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더 설득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훔치지 않았고 빼앗지 않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주는 이제 대규모 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땅이 부족합니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주와 같이 힘을 합쳐서 완주는 땅이 있고 또 그동안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와 완주와 같이 이제 그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알겠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자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 밝히면 많이 호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사님도 이제 그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지금 보여주신 열정만큼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계획인데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활동 계획이라고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금방 얘기하시는데 제가 금방 문득 들은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같은 생각을 네. 계속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금방 뭐 뺏자고 안 하는데 완주 땅도 뺏기게 생겼고 돈도 뺏기게 생겼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막아서야 되지? 뺏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그런 표현도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뺏자는 게 아니라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네네네. 단어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포돼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뭐냐 빨리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계획은 하시죠? 그냥 저는 막아내는 거예요. 네. 지켜내는 거예요. 완주를 네. 지켜내겠습니다. 지켜내겠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해 주시기 한 바랍니다. 가지 네네. 지난 10여 년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네네. 청주는 연간 한 3천억 원, 아니 저 10년간에 걸쳐서 약 3천억 원의 통합 관련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완주는 뭘 한 거죠? 통합을 무산시켜서 뭘 얻은 겁니까? 저는 저희 스스로가 지금 지방 분권 저는 지방자치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을 나는 굳이 안 해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뭘 잘 살고 일단 아니 상업- 우리가 그걸 옮기세요. 자립도도 전주가 자립도가 높고 자립도가 아니, 어디가 GRDP 높아요, 도- 선생님?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완주군 문제는 삼리를 잠시만요. 자립도. 그 문제는 어떻게 자립도가 그렇게 잠시만요. 높으시면 간사님, 완주군한테 통합하지 이 문제는- 말라고 그냥 상생협력해서 잘 이 문제는 살자고요. 저희가 다음에 각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각자 잘 살자고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자립도 그렇게 좋은데 왜 저희한테 자꾸 통합하자고 하세요? 자, 자립도 알겠습니다. 저희 3이에요. 자, 간사님 저희는 잠시만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간사님 마무리 발전할 짓겠습니다. 자신 있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참 두 분께 사실 이제 끝나는 마당에 되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사실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선뜻 이렇게 저희가 섭외했을 때 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한 번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이게 뭐 방송 한 번으로 결론을 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약간 이제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반대는 반대 단체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찬성은 또 찬성 단체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어찌됐든 조금 소통하는 공간들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 두 분 다 감정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네네네. 예. 많이 상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화가 돼야 뭐 잠시만요. 얘기를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나한테 저는 중요한 거는 괜찮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뭐 힘의 논리, 정치적 논리 아니면 주민 간의 갈등, 찬반 단체 간의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논의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설득됐는지 이제 말씀드리겠다. 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중립이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테니까 그때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차분하게 정리된 상태로 또 얘기 나눠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일단 잘 배우지도 못하고 뭐 저렇게 아니, 언론처럼 아니요. 말도 못하고 지금 말씀 너무 하지만 잘하셨고 잠시만요. 전주시 가서 마무리하려고 활동할게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전주시 가서 저희가 반대 운동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분 저를 꼭 설득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막걸리 천세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